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로고스 멘토학원입니다. 2017학년도에 적성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 한 대학 한 대학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천대는 적성 전형을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이다, 뭐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이제 학생부 반영 비율이 50%가 넘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다 붙이는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뭐 학생부의 반영 비율보다는 적성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요. 그건 뒤에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모집인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인원 엄청나죠? 일반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게 되는 학생부 적성 1057명이고요. 특성화고졸자, 농어촌 출신 56명, 51명, 이렇게 해서 전부 다 1164명을 선발하는데 엄청난 인원입니다. 논술 같은 경우도 1000명 이상 선발하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이 지금까지 이 가천대가 학생부 적성을 1000명 넘게 선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2017학년도에 1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것은 가천대가 이 적성 전형을 자기네 대학의 어떤 간판 전형으로 내세우겠다, 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한번 과별로 모집인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지금 엑셀 파일인데요. 가천대학교 성남 캠퍼스가 쭉 있고, 저쪽 인천에 이제 메디컬 캠퍼스 보건 계열이죠. 전체적으로 있는데, 적성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57명을 선발하고, 특성화고졸자 56명, 앞에서 봤죠? 농어촌 51명, 그렇게 선발을 하는데, 한번 요거를 많이 뽑는 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볼까요? 적게 뽑는 순부터 나오고 있네요. 경찰안보학과가 굉장히 인기학과이긴 한데 7명밖에 안 뽑고, 쭉 내려가다 가장 많이 뽑는 곳은 경영학 트레이군요. 어느 대학이든 간에 이 경영학 쪽은 굉장히 많이 뽑아요.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간호학과 관심 많죠. 인문계 40명, 자연계 40명, 요거 모르는 학생들 많더라고요. 가천대학교 간호학과가 인문계도 선발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인문계 40명, 자연계 40명. 그런데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해도 제재를 안 합니다. 이건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문과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수학이 강하니까 수학으로 밀고 들어오면 인문계 학생들이 불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천대에서는 이것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40명씩 균등하게 선발한다는 점 알아두기 바랍니다. 인원수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 것, 학생부와 적성고사의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학생부가 60%입니다. 적성고사 40%. 그래서 전형 총점이 1000점 만점인데 학생부 교과가 60%다 보니까 600점 만점, 적성이 40%다 보니까 400점 만점, 기본점이 있네요. 학생부 교과는 최저점 180점, 그 다음에 적성은 230점, 이렇게 기본점을 줍니다. 그래서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170점 범위 안에서 당락이 좌우되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420점 정도 최고점, 최저점 사이에 이제 점수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학생부 같은 경우는 비교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교과만 반영한다는 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출석이 좋지 않다든지 무슨 뭐 처벌, 물론 받으면 안 되겠지만 뭐 처벌이 가끔 있다든지 그러면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내신만 반영한다는 점, 요걸 학생들이 알아두면 되고요. 그러면 그 적성고사가 도대체 무슨 과목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천대 적성고사는 전체 50문제를 출제해요. 50문제. 국수영 3과목 다 보죠. 국어 20문제, 수학 20문제, 영어 10문제. 영어의 비중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0문제인데 60분의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당 1분 5초에서 10초 이 정도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1분 안팎에 한 문제를 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국어와 영어에서 시간을 줄이고 수학에서 일단 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전략을 잡도록 그렇게 합니다. 물론 사지선다형이니까 조금 이제 수능보다는 부담은 좀 적습니다. 그렇죠? 시험 일정은 작년도 2016학년도 기준으로 볼 때 10월 9일이었어요. 10월 9일이면 9월 중순경에 이제 원서 접수하고 나면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요. 2학기 때는. 금요일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봤는데 요 날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날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평가 방법 본다면
문과생의 경우는 국어에 4점이고 수학이 각각 문항당 3점입니다. 수학과 영어가. 자연계 같은 경우 이과죠. 수학에 4점이고 국어와 영어에 문항당 3점씩이라는 점. 이 점수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나중에 내신과 이제 뭐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요. 따라서 이제 문과 학생들은 국어를 잘 해야 되고 이과 학생들은 수학을 잘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요렇게 해서 국수영 합쳐 170점, 기본점 230점 줘가지고 400점 만점. 1000점 만점에 400점이니까 이제 40%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신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비해서 내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내신 요거 등급입니다. 1등부터 9등까지 쭉 열거돼 있는데, 그 가천대 입시 요강에 보면 1등급은 100점 만점, 그리고 이제 뭐 최저점 30점 이렇게 기본점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선명하게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1000점 만점 가운데 내신이 60%니까 6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100점 만점 점수에 6을 전체적으로 곱하게 되면 요 실제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등급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600점 만점일 것이고 2등급은 1등급에 3점이 차이가 납니다. 요렇게 해서 3등급, 4등급, 5등급, 5.0등급까지 내려갈 때마다 한 등급마다 3점씩 차이가 난다는 점. 근데 이제 5.0에서 6.0으로 내려갈 때 18점 차이가 나죠. 여기서 점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7등급으로 내려가면 6점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이를 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천대가 6.0등급 이하는 선발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어떤 의중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제 가끔 가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5.1등급과 5.9등급은 같은 뭐 6등급이냐 5등급이냐 이런 얘기 하는데 5.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6등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는 5.5등급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 하죠. 5.0과 6.0 사이에 18점 차이가 나니까 5.5등급이라면 9점 차이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0.1등급당 1.8로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5.5등급의 경우는 588점에서 9점을 빼가지고 579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5.0등급 이내만 들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 여기 보세요. 적성고사 한 문항당 배점이 3.4점입니다. 앞에 우리 봤죠? 그러면 5.0등급이 경쟁자인 4등급, 자기보다 한 등급 높은 경쟁자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점짜리 문제 하나를 더 맞추면 한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4점짜리면 한 점이 남아요. 1점이 남아요. 적성고사 한 문항을 더 맞추면 내신 한 등급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학과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지만 되게 이제 그 어떤 학과가 3등급인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 주로 그렇습니다. 근데 자신이 5등급이에요. 그러면 6점을 넘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점짜리 문제 2개 더 맞추고 4점짜리 문제 1.5개 더 맞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천대 그 적성고사로 간호학과가 한 40개 안팎 정도 됩니다. 그러면 41개, 42개 정도 맞춰주면 충분히 시초 합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41개, 42개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물론 가천대 적성고사 50문제 가운데 50개 다 맞는 학생 없어요. 최고점이 몇 점이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입학처에. 그랬더니 48개를 맞추는 학생이 최고점이었답니다. 2015학년도에. 2016학년도 건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48개 맞춘 학생이 전부 다 2명이었답니다. 2명. 근데 45개 정도까지 올라간 학생들은 굉장히 많아요. 인원수가. 따라서 어쨌든 적성고사에 의해서 내신의 불리함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요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요 위에는 요 얘기는 뭐냐면 3에서 6등급 사이 내신 실질 반영 비율 그랬는데 학생들이 알다시피 1, 2등급인 학생들이 가천대 적성고사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방 학생들이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3, 4, 5, 6등급 사이에서 비슷비슷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학생들 사이에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1000점 만점 가운데 내신이 6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 범위 안에서 학생부는 결국 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점수를 한번 다 더해보세요. 27점 아닙니까? 그러면 27점 범위 안에서 학생들이 서로 겨루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점 만점 가운데 27점 범위 안에서 내신의 실질적인 어떤 그 경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은 2.7%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런 추상적인 수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몇 개를 더 맞춰야 나보다 내신 한 등급, 두 등급 높은 학생들을 넘어설 수 있는가 이거를 따져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신 반영 과목은 인문계는 뭐 국수형 사회, 자연계는 국수형 과학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요 과목군별로 상위 20단위까지 반영합니다. 그러다 보면 4개 과목군이니까 80단위까지 반영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에 고1 때 1학기 국어 1, 2학기 국어 2, 고2 때 1학기 문학원, 2학기 문학 2, 3학년 올라와서 독서, 작문, 문법, 화법 뭐 이런 것들 공부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단위수를 합치면 약 한 30단위 가까이가 돼요. 30단위 안팎. 그러면 그 중에서 등급이 낮은 것들 한두 개씩은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20단위까지만 이제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해를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좀 보여준다면, 이게 어떤 학생의 내신 등급표를 해봅시다. 한번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국어, 뭐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문과의 경우는 요즘에 사회만, 이과의 경우는 과학만 반영하겠죠. 탐구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국어 과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뭐 간단히 국어만 보겠습니다. 국어만 살펴본다면 국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급 높은 순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등급이 좋은 거부터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따지면 2등부터 6등까지 쭉 펼쳐져 있죠? 자, 그러면 단위수 20단위까지 이제 따지는 겁니다. 과목군별로 20단위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학생이 11에 15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20단위가 차네요. 그쵸? 단위수를 쭉 합치다 보면 20단위까지. 그래놓고 요것만 가지고 평균 등급을 따지는 겁니다. 나머지 5등급짜리 하나하고 6등급짜리 2개, 요 3과목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신에 비해서 적게는 뭐 한 0점 몇 등급부터 한 1등급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걱정하지 말고 3학년 1학기 내신 최대한 올리고 가천대의 내신 산정 방식에서 한번 계산을 해봐라. 요거 과목별로 가천대 내신 산정 방식은요, 나중에 한번 따로 이제 그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제공을 할 테니까요,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가천대 내신 계산 방법 이런 제목을 보고 한번 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일단 가천대 적성의 내신 반영 과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성 전형 경쟁률 보겠습니다. 가천대 적성의 경쟁률은 2014학년도도 2016학년도까지 바로 전년도 경쟁률은 26.7대 1이었어요. 그렇게 낮지 않았죠. 높은 편이었습니다. 2014학년도 같은 경우는 수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능 전에 수시 1차, 수시 2차, 수시 2차도 원서 접수했거든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보고 이제 그 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이 수시 6개 카드 가운데 한두 개든 두세 개든 남겨놨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수시 2차 때 가천대를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2차 때 경쟁률이 쭉 치솟았죠. 근데 2015학년도에 적성고사 전형들이 적성 전형 대학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의 관심이 이쪽에서 푹 줄어들면서 학생부 전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5학년도에 많은 대학들이 없어지면서 가천대학교가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 가운데 상당히 좋은 대학으로 확 부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관심이 일단 멀어진 것, 그리고 겁을 낸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2015학년도에 실질적으로 그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가천대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2016학년도 이후에 가천대가 적성전형을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네 간판 전형으로 드러내는 걸 알면서부터 학생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면서 26.7대 1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됐죠. 아마 올해 2017학년도 9월에 원서 접수하겠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작년도 비슷한 25대 1에서 30대 1 사이 정도 비슷한 경쟁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천대는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내신 반영 방법, 적성고사, 그 다음에 점수, 뭐 인원수 이런 것들 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가천대학교 적성고사는 어떻게 출제할까요? EBS를 적극 반영합니다. 그것만 확실히 알아두세요. 나중에 그 가천대학교 적성고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따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17학년도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위한 로고스멘토 수시 적성 전형 이번에는 가천대 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